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사업가입니다. 저도 한때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으나 저를 무시하던 예비 시모와 신우 때문에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까지 믿을 수 없게 되니 결혼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대학을 꼭 나와야만 인정을 받고 고졸이라 무시하는 집안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는데요. 제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왜 파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씀도 잘하지 않으셨고 저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영어는 정말 잘했어요. 따로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재미가 있어서인지 영어 관련 서적도 많이 보고 영화도 자막 없이 보기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하느라 힘들다는 친구도 있었고 미팅을 한다거나 동아리에 들어가서 매일 술 마시며 논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대학에 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좋아하는 미도도 많이 보고 알바도 하고 운동도 하며 지냈어요. 특히 운동은 엄마와 함께 요가를 배우러 다녔는데 몸매 관리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엄마와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수가 요즘 일하는 건 어때? 번역하는 거 재미있는데 꾸준하지가 않아. 그럼 주말에는 엄마 아빠 일하는 것 좀 도울래? 잘 됐네. 마침 내일 일도 끝나는데 주말에 시간 돼. 저는 제가 잘하는 특기를 살려 번역 일을 알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었고 간단한 업무였어요. 재미는 있었으나 페이는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알바는 대부분 단기여서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럴 때면 엄마와 아빠가 운영하시는 우유 제작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꼭 용돈을 주셨어요. 사실 웬만한 알바보다 부모님 공장에서 일하는 게 시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암튼 매번은 아니고 바쁠 때만 도와드렸는데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우유가 만들어져 나오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치수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먼지 제거 후 비닐에 넣고 큰 박스에 옮겨 담는 것까지 했습니다. 부모님 공장에서는 주로 니트를 많이 제작하셨는데 겨울철에는 앙고라 니트가 인기였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옷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제작을 의뢰하는 업체도 점점 적어졌죠. 그래서 부모님은 공장을 접고 다른 창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취업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뭐든 많이 경험해보고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늦더라도 그때 시작해보자 싶더라고요. 지수가,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엄마, 마침 잘 왔어. 나 바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미싱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공장불 다 켜놓고 혼자 앉아있는 거야? 헤헤, 난 시어부에서 바지정들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지. 얘는 이리 줘봐. 근데 이거 요가 바지 아니야? 맞아. 엄마 저번에 요가복 불편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건 전문 브랜드에서 사 입어야지. 일단 한번 만들어줘봐. 저는 공장에 쉬고 있을 때는 원단을 재단해서 혼자 옷을 만들어 보곤 했는데 어려울 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디자인한 요가복을 하나 만들었죠. 입어보고 불편한 건 다듬으면서 그렇게 완성했어요. 물론 제가 입을 옷이라 이걸 내다 팔거나 할 수는 없었으나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시중에 파는 요가복보다 색감도 좋고 원단도 직접 발품 팔아 사와서 만든 거라서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입은 거 보니 괜찮긴 하다. 그래, 나도 전에 산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이건 사이즈 좀 큰 건데 엄마도 입어봐. 오, 엄마도 편하다. 저번에는 자꾸 발목이 올라가고 엉덩이에도 끼고 그랬는데. 그치? 엄마 그럼 이 공장 그냥 문 닫지 말고 계속하자. 뭐? 그게 어디 엄마 말대로 돼. 주문이 없으면 문 닫아야 하는데. 저는 부모님의 공장을 닫아야 하는 것이 좀 싫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으나 아직까지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주문 수량이 적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다 제가 종종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도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그러던 중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커피 괜찮지? 아무거나 줘. 그런데 지수가 너네 집은 옛날하고 똑같다. 당연하지. 쭉 여기서 살았는데. 그런데 너 대학 생활은 어때? 재밌어? 재밌어. 얼마 전에 소개팅도 했다? 그래서 잘 됐어. 잘되기는 상대가 나 별로였는지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 없더라? 지히히. 예. 그래도 미팅도 하고 재밌긴 하겠다. 참, 나 다음 주에 해외 나가. 해외? 혹시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얘기 많이 했잖아. 20살 되면은 배낭여행 하자고. 그건 아니고 해외 봉사 가는 거야. 친구 말을 들어보니 대학생 해외 봉사단에 뽑혀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건이 대학생만 가능한 거라서 이때는 제가 고졸인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평소 봉사에도 관심 많았던 저는 영어도 되니까 언젠가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효정아, 그거 대학생만 되는 거지. 아마 그럴걸. 아예 타이틀이 대학생 해외 봉사니까. 저는 친구가 다녀간 뒤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라도 대학을 가야 하나 싶었고 고졸은 해외 봉사가 불가능한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알바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있긴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아닌 해외 봉사가 많긴 했는데 대부분 참가비가 많이 들었어요. 거의 자비로 가는 거였죠.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참가비가 전혀 없거나 현저히 줄어서 비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조건의 해외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해외 봉사를 다녔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무조건 뽑히는 건 아니어서 매년 해외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청 후 뽑히면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며 여러 경험을 쌓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들었던 요가복도 챙겨갔는데 숙소에서 쉴 때나 잠시 이동을 할 때 입었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여벌로 두세 벌 더 챙겨가서 함께 방을 썼던 친구들에게도 줬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다니지 않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기능성 운동복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공장을 닫을 거라고 하셨으나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말씀드리니 괜찮을 것 같다며 창업을 뒤로 미루셨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같이 해보자 하셨죠. 제가 어렵지 않게 의류 창업을 시작해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님의 덕분이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패션이나 또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첫 시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봉사를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었고요. 부모님이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이셨으니까요.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입을 편한 요가복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홍보까지 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죠. 오늘은 어디로 가기로 한 거야?
오늘은 요가 학원 5군데 가보기로 했어. 어제 전화는 다 했는데 직접 가봐야지.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입어줘야 할 텐데. 그래, 혹시나 거절하면 너무 귀찮게 하지는 말고 돌아와.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저는 일단 가까운 요가 학원부터 찾아다니며 제작한 요가복을 홍보했어요. 입어보고 어떤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런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주는 학원보다 아예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나가라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설명하고 부탁하니 대부분은 제 요청을 거의 다 받아주셨습니다. 요가 강사는 물론 수강생분들까지 제가 만든 요가복을 입어보고 피드백을 주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도 없고 제대로 된 회사도 없다 보니 홍보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고민 끝에 괜찮은 브랜드도 하나 만들었고 저는 동대문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부모님과 저뿐이었으나 차차 직원 수도 늘고 의류 제작가 경험이 많은 직원들도 들어오면서 사업의 규모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매출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당구장 창업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의류라고 하면 대부분 디자인이 우선시되지만 요가복의 경우 기능성 운동복이라 입어보지 않고는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차리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국 요가 학원을 다니며 입어줄 것을 요청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덕분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요가복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이미 시중에 요가복은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만 선물할 정도로 소량 제작해서 입곤 했는데 이게 그냥 저희만 입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요가복에 꽂혀 열정적으로 임하는 제 자신을 보고 꿈을 찾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요가복을 만들어 놓고 SNS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운동하는 모습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입고 다녀도 충분히 멋스러운 제품으로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어 올렸죠. 물론 처음에는 관심받기가 힘들었으나 매일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소비자가 알아봐주는 때가 오더군요.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부모님 공장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공장에 가서 제작된 옷을 눈으로 확인하고 포장까지 직접 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직원 수도 더 늘어났어요.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가 만족하며 사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제대로 취업을 못해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네요. 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해외 봉사도 다녔습니다. 전처럼 자주는 못 갔으나 운 좋게 신청 후 뽑히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덕에 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원단 때문에 동대문으로 가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딱 한 번 같은 반이었지만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하지만 졸업 후 서로 가는 길이 달라서인지 저희는 더 이상 연락하며 지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이거 얼마만이야 정말. 그러게, 너 이 동네 살았어? 동대문은 아니고 종로가 우리 집이야. 친구랑 약속 있어서 나왔거든. 그랬구나. 요즘 뭐하고 지냈어? 나 얼마 전에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었어.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고 나서 진짜 바빴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해서 엄청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취업은 바로 되더라. 그런데 넌 어디 가는 길이었어? 나 동대문 시장.
시장은 왜? 옷 썰어? 아니, 나 옷 만들거든. 그래서 원단 좀 보러 왔어. 아, 그렇구나. 아, 나 그런데 지금 약속 시간 다 돼서 가봐야겠다. 일 잘 보고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우연히 만났던 친구와는 잠시 대화하고 헤어진 게 전부였는데 서로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어서 가끔 안부나 묻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그 친구와 연락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주 만나기도 했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하느라 너무 바빴고 사무실보다는 공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 밖에서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면 남자친구는 부모님 공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일을 돕기도 했고 집에서 저녁도 먹고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급 인력한테 일 시켜서 어떡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뭘. 그럼 저 저녁 좀 주세요. 그게 뭐 어렵나. 기다려봐. 내가 금방 밥 해줄 테니까. 남자친구는 넉살도 좋아서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둘째는 대학생이고 막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특히 막내는 남자친구가 오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도 물어볼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역시 어머님 된장찌개는 진짜 최고예요. 그런가? 너무 급하게 끓였는데 맛있다니 다행이야. 그런데 주말마다 둘이 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장 와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해서 어떡해? 미안해서. 지수이가 바쁘니 제가 맞춰야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물량이 정말 많던데. 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지? 그러게. 더 대박나야 할 텐데. 그날 저는 늦게까지 일을 도와준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뭔가 바뀐 느낌인데. 뭐가? 보통은 데이트하고 남자가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 그게 뭐 중요한가? 나는 남자 여자 그런 거 구분하는 게 좀 싫더라. 나는 너네 집처럼 북적북적 사는 게 참 부러워. 네가 좋은 점만 봐서 그래. 우리도 남들 사는 거랑 똑같아. 딸만 셋이라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싸운다고? 그래도 부러워. 남자친구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본인의 집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가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중학생일 때 기러기 아빠로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도 누나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 갔었어. 그런데 엄마랑 누나 나 이렇게 미국으로 왔더니 아빠만 혼자 한국에 있잖아. 방학 때 잠깐 한국 들어가서 집에 가보면 아빠가 너무 힘든 게 눈에 보였고 나도 미국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었어. 그렇구나. 전혀 몰랐었네. 그럼 누나는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렇지. 엄마랑 누나는 미국에서 생활했어. 누나가 여기서 공부를 썩 잘한 게 아니라 엄마가 영어만큼은 무조건 배워야 한다고 반강제로 보낸 거나 다름없었거든. 그래서 아빠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애 진로를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누나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거야? 맞아. 그런데 그럼 뭐해? 영어랑 전혀 상관도 없는 회사에서 사무 보다가 지금은 놀고 있는데. 암튼 나는 아빠가 누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걸 다 보고 자라서인지 나중에 애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유학 보낼 생각은 없어. 이야, 경호 너 멋지다.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래서 대학 안 갔잖아. 뭘 전공해야 할지도 몰랐고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게 과연 나한테 맞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어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왔네. 고맙다. 피곤한데 직접 데려다주고. 네가 더 피곤하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잘 들어가고 내일 통화해.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 주말에 맘 편히 데이트하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일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구조로 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사무실에서 이사할 준비는 하고 있었답니다. 부모님 공장 근처로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던 중이었는데 완공이 되면은 그때 남자친구에게도 말할 생각이었어요.
물론 자부는 부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를 믿고 지원을 해주신 거였죠. 열심히 일도 하고 연애도 하다 보니 나이가 벌써 30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경호가 요즘 들어서 결혼 얘기를 자주 하네. 너희가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 그런데 경호네 집에 가보긴 했어. 아니, 한 번도 없어. 그럼 일단 인사나 가봐. 부모님이 어떠신지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누나도 있다며? 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어. 그래, 인사 갔다고 해서 당장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다녀와. 그렇게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과일 조금 사고 요가복도 몇 벌 포장해서 가져갔죠.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우리 경우랑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들었는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하하하하, 그거 아주 듣기 좋네. 치숙이라고 했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한테 들어본 이름은 아닌 걸로 봐선 친한 사이는 아니었나 봐? 네, 1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고 그 뒤로는 같은 반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연락은 가끔 하면서 지냈는데 졸업하고는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나도 경호 통해서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건 뭐야? 옷이네? 레깅스? 선물로 사온 거야? 누나, 그거 그냥 레깅스 아니야. 지숙이가 만든 거야. 그러고 보니 이 브랜드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SNS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광고 많이 나올 거예요. 옷 장사하는구나. 근데 나 레깅스 되게 많은데. 나중에 한번 입어보세요. 편하실 거예요. 뭔가 옷 팔러 온 느낌인데. 암튼 잘 입을게. 컬러는 좋네. 어머, 내 정신 좀 봐. 엄마, 우리 나갈 시간이야.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엄마, 오늘 지숙이 온다고 했는데 약속 취소 안 한 거예요. 얘는 우리 은희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가족 모임인데 어떻게 취소하니? 네 아버지 안 가신다고 해서 나랑 은희만 금방 다녀올게. 지숙아, 미안하다. 시간 내서 왔는데?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얘기 잘 나누다가 가. 제가 첫인사를 하러 간 날, 남자친구의 엄마와 누나는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기분이 좀 상하기는 했으나 취소하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네요. 그래도 아버님은 정말 잘해주셨고 해놓은 음식이 없으니 시켜 먹자며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지수가 미안. 뭐가? 오늘 엄마랑 누나가 좀 행동이 그랬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인사야 나중에 또 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버님 말이야. 너무 좋으시다.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그랬어. 우리 아빠 나한테는 엄청 무뚝뚝하신 분인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 너한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 아빠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싶고. 넌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평소에도 그러신가 했는데 아니었구나? 아빠가 아무래도 너 되게 마음에 드신가 봐. 엄마랑 누나도 같이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또 날 잡자. 암튼 아버님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 기분 좋다. 저는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잘 만나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판매량도 늘고 원단 개발에도 힘썼죠. 하지만 원단을 직접 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원단 중 최고급으로 구입해서 제작하는 게 쉬울 정도로 원단을 제작할 때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옷을 만들어 결과물을 보니 개선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회의하고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남자친구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기대 안 하고 예매한 건데 영화 재밌네?
낮이 재밌었어. 그런데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 하지 않아? 배고프다. 저녁은 우리 집으로 가자. 어때? 갑자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우리 집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그냥 가면 되지. 그래도 뭐라도 사가야지. 잠깐만. 저거 좋다. 아버님, 어머님, 메론 드시지? 그럼. 근데 좀 비싼데? 메론이 원래 좀 비싸.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터도 참. 그냥 가도 된다니까. 그래도 빈손으로 좀 그래. 그런데 오늘 어머님 집에 계셔? 그게 오늘도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어. 그런데 아빠는 계셔. 아빠가 전부터 너 또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저는 그렇게 갑자기 남자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치숙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엄마는 아직 안 왔죠? 안 그래도 내가 너네 온다는 전화 받고 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늦는다고 하더라. 괜찮아요. 이날 아버님은 볶음밥을 해주겠다며 직접 요리를 하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던 날보다 더 많은 얘기도 나누었죠. 제가 대학을 안 갔다고 하니 아버님은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너도 나도 대학 가는데 안 갈 결심을 했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 사업하려고 대학 안 간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꿈이 없어서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사업 아이템을 만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 언젠가 정말 큰 대기업이 될지 누가 알아? 남친의 아버지는 제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셨어요. 남자친구 역시 몇 번 부모님의 공장에 와서 일을 돕느라 사업을 짓고 있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암튼 이날 아버님과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 밥도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호야, 엄마나 아빠도 이제 결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버님하고만 만났다고 하니까 언제 시간 내서 다 같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거든?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해뒀어. 따로 약속 잡지 말고 시간 비워두시라고. 그랬어? 어머님이 뭘 하셔? 당연히 알겠다고 하시지. 다음 주 괜찮아? 토요일인데 주말엔 너도 좀 시간 되잖아. 그날 공장 가봐야 하는데. 그럼 나도 시간 빼둬야겠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남자친구 어머님까지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아버님과 만났지만 제대로 결혼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거든요. 주말이 되자 저는 준비 후 남친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남자친구와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서 와, 지수가. 오늘아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저번엔 미안했어? 우리도 그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었거든. 괜찮아요.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식사는 했나? 엄마가 점심 먹고 편하게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만나서 밥 먹고 오는 길이야. 뭐 먹었냐? 우리 감자탕 먹고 왔어. 좀 싸우지. 너네만 먹냐? 으냐? 짱. 그럼 우리 커피 한 잔씩 할까? 네, 좋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제 학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졸이라며? 왜 대학 안 갔어? 그게 딱히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요. 대학을 뭐 그런 생각으로 가나? 누나는 공부 못해서 유학 갔으면서 이게 진짜 어허이 손님 앞에 두고 뭐해? 경호나 어떻게 누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래도 유학 가서 영어만큼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뭐해? 지금 영어 쓰는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과 남친 누나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아버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분위기가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대학은 안 가고 지금 옷만 되는 거야. 네, 저는 재미있어요. 자신도 있고요. 우리 경험하려는 공장도 있다던데 규모가 얼마나 돼? 크진 않아요. 그래. 경호 너 지숙이네 회사도 가봤지? 사무실은 어때? 커? 그냥 보통?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자기 알을 찾아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대학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안 그러면 왜 다들 대학 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데요? 아무튼 당신은 요즘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희 유학 간다고 할 때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 지금 봐요. 우리 은희 영어 얼마나 잘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대학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보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굳어지면서 남자친구 누나와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 줄 알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 제 욕이었습니다. 엄마, 쟤 보통 아니네. 뭘 자꾸 하는 것 좀 봐. 그러게 말이다. 못 배워서 그런가. 원래 가방끈이 짧으면 저래. 지금 자기 회사 있다고 사장이랍시고 찬한 척하는데 꼴불견이다 아주. 그러니까 난 쟤 맘에 안 들어. 경호는 무슨 저런 애랑 결혼한다고 난리야. 저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인사라 온 자리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저를 욕하는 수위가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원래 자식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저 정도면 쟤네 집 부모 수준도 알만하다. 애를 포기한 거지. 내 자식이 자식을 안 가겠다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게 해야지. 대학 안 간다고 해서 그래라 하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한 거지. 아니면 쟤네 부모도 고졸인가? 고졸이면 그나마 다행이게 중졸일 수도 있어. 저 정도면 무지한 거지 안 그러니?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저는 마냥 웃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도 대충 어떤 대화 내용인지 알면서도 그 어떤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 앞에다 두고 자기 엄마와 누나가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말리거나 그만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저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나 미국에서 대학 나왔어. 경호한테 못 들었어. 네,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셨다고. 그런데 뭘 물어? 엄마 말해줘도 모를 텐데. 혹시 알아요? 제가 아는 대학일지? 그러자 신우는 발음을 막 굴려가면서 대학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학교 이름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알려졌다 싶은 대학은 아니더라고요. 거봐 모르지? 알려줘도 모르면서 뭘 물어. 잔뜩 제가 아는 대학 중 한 곳일까 싶었죠. 그런데 발음을 들어보니 유명한 곳은 아닌가 봐요. 뭐라고? 추수고, 너 왜 이래?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그래도 오래 있었다고 들었는데 발음이 너무 구려서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아, 네가 모른다고 그래? 애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렇게 비싼 돈 들여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서 지금 하는 일은 뭔데요?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넌 고등학교 겨우 나와서는 지금 옷이나 팔고 있잖니. 어디서 노니 많이 그런 말을 해. 결혼하면 형님들 사람한테? 저 고졸 맞고요. 지금 옷장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무시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옷이나 파는 일이라고 하신 건 듣기에 기분이 나쁘네요. 야, 이 추숙, 너 그만해. 뭘 그러는데? 엄마랑 누나가 대체 뭘 어쨌다고?
남자친구가 더 짜증났습니다. 두 사람이 저나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보겠다고 인사를 한 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남친의 엄마와 누나가 또 영어로 대화를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쟤처럼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서는. 저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영어로 답해주고 나왔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대꾸한다고 그러셨죠? 못 배워서 그렇다. 또 가방끈이 짧다고도 하셨고요. 저희 부모 욕은 왜 하세요? 부모님이 저 포기해서 제가 대학까지 아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대학 나오셨고 나와보니 대학이 세상 사는데 전부 아니라는 걸 아시니 저한테는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친의 엄마와 누나는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영어로 실컷 떠들었으니까요. 거기다 발음도 제가 더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고졸이지만 그동안 해외 봉사를 많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 수준이 되었는데요. 원래도 영어를 좋아해서 관련 서적을 통해 영어 실력은 있었으나 해외에 나가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어요. 김경호, 너도 똑같아.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너희 엄마랑 누나가 내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네가 더 나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친 누나가 말한 대학부터 검색해봤는데 처음 들을 때부터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었으나 역시나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더군요. 성적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원서를 내기만 하면 들어가는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방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있으니 엄마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서 당한 얘기를 들으시고는 저보다 더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셨죠. 하지 마, 그 결혼. 경호가 아무리 착하고 너한테 잘해준다 하더라도 너 결혼하면 경호 누나나 어머니나 자주 보고 살아야 하는데 자신 있어? 아니, 싫어. 그리고 경호하고도 결혼할 맘 없어졌어. 그러게. 경호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렇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니? 그러니까 그게 너 화나. 내가 고졸이라고 영어도 전혀 못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럼 경호 아버지는? 그래도 너 이뻐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어머니 눈치만 보시더라고. 아우, 차라리 잘 됐다. 결혼하고 이런 일 생겼어봐 천만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된 게 천만다행이야.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고 파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평소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오거나 공장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하고 마음을 돌리라고 했죠. 그만 찾아와. 내가 우리 끝이라고 했잖아. 네 마음대로 끝나면 우리 사이가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건데? 그날 너네 집에서 내가 무슨 일 당했는지 잘 알면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잘난 일이야? 그리고 유학 좀 다녀왔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됐고 그만 돌아가. 이제 찾아오지 마. 지수가 그러지 말고 좀 더 얘기하자. 바쁜 거 안 보이니? 그럼 내가 좀 도울까? 너 원래 일 잘하잖아. 이거 박스에도 오면 되는 거지? 손 안 치워? 남자친구는 공장에서 계속 일을 방해하고 저만 쫓아다녔어요. 결국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 얘기 잘해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억지로 남자친구를 끌고 나온 저는 경호야, 부탁인데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난 그날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이런 대우 받으면서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건 오해였잖아. 오해? 무슨 오해?
네가 처음부터 영어는 좀 한다고 말씀드렸으면은, 아니 애초에 엄마랑 누나가 영어로 대화하려고 할 때 너도 알아듣는다고 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냐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내가 영어로 알아들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 거다 이거야? 지금 이 문제는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생각이 문제잖아. 나를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우리 부모까지 그렇게 욕하실 수 있어? 무지하다고 하셨다고? 우리 엄마랑 누나가 뭘 알고 그랬겠어. 그러니까 전문대라도 나오지 그랬냐. 네가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엄마가 그런 얘기는 안 하셨겠지? 참, 그래, 너 잘났다. 잘 가고, 더는 우리 집이랑 공장 그리고 회사로 찾아오지 마.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를 보냈습니다.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는 말만 늘어놓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안이랑 상견례도 하기 전에 엎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사이트는 새롭게 디자인되어 더 고급스럽게 단장했고 제 의류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옥도 다 지어져서 인테리어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동안 쇼룸도 없이 온라인 쇼핑몰만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백화점에서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게 되어 기대가 컸어요. 거기다 사옥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되면 직원들을 더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리려고 남자친구와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욕먹는 일도 많았죠. 그 일들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더니 그래도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옥 오픈 날, 저는 가족들과 업체 관계자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했어요. 바로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통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나라인지 접해봤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고 영어가 가능하다 보니 해외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확실히 적었습니다. 동대문에 차렸던 작은 사무실은 빼고 부모님 공장은 옆 건물까지 쓰게 되면서 확장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했으나 그것까지도 너무 행복했네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한창 바쁘게 일하던 어느 날 회사로 전 남친이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손님? 누구? 오늘 미팅 없는데? 김경호 씨라고 하셨어요. 지금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전 남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분명 깔끔하게 다 헤어졌다 싶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라고 할까 싶었는데 그런다고 조용히 갈 사람도 아니어서 회의실로 갔습니다. 지수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거야? 딱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큰 금을 지은 줄 몰랐는데. 왜 왔냐고. 저기 지수가 시간 되면 나랑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할래? 보면 몰라 바쁜 거. 그래 바빠 보인다. 그런데 한 30분 시간 내줄 수 없어? 아니면 20분이라도. 안 되겠는데. 여기서 빨리 말하고 나갈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끝날 사이였다는 게 난 아직도 안 믿겨.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할 말이나 해. 혹시 나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안 되겠냐? 안 되겠는데. 그럼 빨리 말해. 우리 친구로 지내는 건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 너 여기 왜 온 거야? 나랑 말장난하려고 온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난 너 포기 못 하겠는데. 그러길래 대학은 가지 그랬냐. 그랬으면 우리 결혼도 무사히 했을 거고 서로 잘 살고 있을 텐데. 엄마랑 누나가 그런 말도 안 했을 거고. 저는 그날 전 남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전 남친 얼굴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진 않았지만 정신 차리라고 하며 돌아가라고 했네요. 너랑 친구할 마음도 없고 전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내 회사에서 꺼져. 아무리 그래도 뺨을 때리냐? 더 때려줘. 아니야. 그러면 지수가 옷 좀 줄 수 있냐? 뭐라고? 누나가 좀 가져오라고 하길래 요즘 핫하다고 하면서 야, 돈 주고 사 입어. 너나 니네 누나한테 줄 옷 없으니까 빨리 안 꺼져. 저희가 친구로 지낸 세월도 길었기에 전 남친은 아무래도 저를 쉽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정 안 되면 친구로라도 지내자 하고 그것도 모자라 옷을 달라니. 저 같으면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쪽팔렸던 전 남친은 얼굴이 벌개진 채 밖으로 나갔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남친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한테 대신 사과한다는 내용이었고 처음부터 본인 아들과 제가 잘 되길 바랐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전 남친 누나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춘기가 와서 사이가 멀어진 채로 지내다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 관계가 더 좁혀지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낸다면서요. 그래서 더욱 제가 더 딸처럼 느껴지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 뭐 하나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가만히 계셨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던걸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으시다면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살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는 아버님의 전화를 끝으로 전 남친의 가족들과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꿈에 그리던 해외 수출도 시작했고 자체 개발한 원단을 사용해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희 엄마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한때 의류회사에서 일하셨으나 저를 임신하고 주부가 되어 항상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보시면서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며 아주 좋아하십니다. 사업을 하면서 보니 학력이 중요한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대학을 나와야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고졸인 직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학벌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람을 볼 때 학력이나 집안 배경 이런 것들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생각이에요. 직원을 뽑을 때는 물론 제 배우자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인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